하이트진로홀딩스의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 6일 종가 기준 주당 12,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트진로의 제품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맥주, 일품진로, 복분자주, 매화수가 있으며 요즘 유행하는 테슬라, 테지나라고 불리는 테라맥주, 참이슬, 진로소주가 있습니다. 또한 저가 맥주 포지션인 필라이트와 다양한 과일 소주 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종목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배당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 150원을 시작으로 2020년 400원까지 꾸준한 배당 성장을 해준 것을 볼 수 있고 해당 연도별로 배당 성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공시를 살펴본 결과 배당 정책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당 성향을 20% 이상 유지한다는 공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재 2021년 1, 2, 3분기의 순이익의 평균만큼 4분기에도 순이익이 나온다고 가정하였을 때 최소 한 주당 704원의 배당이익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 배당 수익률로 5.6%입니다. 특히 적자가 난 2017년, 18년, 19년에도 꾸준히 배당을 성장시킨 것이 특이점인데 그 이후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주요 주주로 오너 일가와 자사주 지분이 73%이기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배당을 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회사 매출을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8년 이후로 꾸준히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로 2019년부터 소주 출고 가격 인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2021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았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분기에도 지난 3분기 동안의 매출의 평균만큼 나온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예상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더 큰 매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보율은 안정적으로 900% 이상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채 총계는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자산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의 5년간 PER, PBR, ROE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PER, PBR 차트상으로 고평가되어 있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주어 이상적입니다. 다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았을 때 들쭉날쭉한 경향을 보여 아쉽습니다. 특히 2019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뚝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공부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각 분기당 현금 흐름입니다. 2021년 2분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투자하기에 앞서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필수 소비재 주식들과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코스피가 상승한 것에 비해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앞서 예상한 5.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에 좋아 보입니다. PER과 PBR도 비교해 보았을 때 네이버 증권 기준 현재 PER은 6.2, PBR은 0.52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ROE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채 비율에서 필수 소비재 종목들보다는 높아 투자 리스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9년 중순에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매집봉이 나타난 것이 보입니다. 이 시기의 기사를 찾아보면 참이슬의 공장 출고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재료로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매집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에 매집봉의 중심인 12,000원 정도로 평단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상승장에서 예상되는 세력의 평단가보다 2배가 높은
2,500원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력이 빠져나온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세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2,500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가격이 추정하는 세력의 평단가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투자하기에 부담되지 않은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재무제표에서 특이해 보였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매출처인 국내나 일본에서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국가에서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트 진로 수출 실적에 대한 기사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하게 기타 국가에서 매출이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은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7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서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 2018년 이후 연평균 41%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의 원동력으로는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과일 소주의 인기 덕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화 상태라고 생각되는 맥주와 소주 제품 외에 하이트 진로에서 성장하고 있는 음료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직 전체 매출의 5% 수준이지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음료 부분도 미래의 성장 원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보리 음료가 보리차 제품의 1위를 차지했음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마신 음료수인데 저는 블랙보리 라이트 음료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주와 소주의 원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맥주의 원재료인 밀의 가격을 보아 국제 10년 밀 가격에서 고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의 가격이 감소해 준다면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주의 원재료로 옥수수, 타피오카 전분 등을 사용하는데 국제 10년 옥수수 가격을 살펴보아도 밀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감소한다면 소주 부분에서 영업이익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주의 주요 원재료인 타피오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피오카라는 것은 카사바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카사바의 수출 가격이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아 소주의 영업이익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았을 때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배당 수익률, 주류라는 제품으로 절대 망할 걱정이 없는 기업, 중국의 과일 소주 열풍으로 인한 급성장, 보리 음료를 통한 음료 부분에서의 급성장, 코스피, 필수 소비재 종목들과 비교시 저평가 구간인 점, 현재 고점으로 생각되는 원재료 가격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우려를 고려해야 하며 100%가 넘는 부채 비율, 현재 높은 원재료 가격 등을 리스크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